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2주차 동영상을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주차 동영상은 1학년의 관광학 개론과 2학년의 관광자원 해설론에 공통되는 동영상입니다. 3학년과 4학년은 100%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출석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에 해당되는 동영상입니다. 혹시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요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9시 43분이고요 오전에 보통 출근은 8시 전후에 합니다. 8시 10분 뭐 그 정도 하는데 오늘은 2차 백신 접종을 하는 날이라 오전에 8시 반까지 병원에 가서 기다렸다가 제일 첫 번째로 백신을 접종하고 왔습니다. 여전히 뭐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백신 접종은 강요할 일은 아닌 것 같죠.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머뭇했으나 일단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관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기에 맞았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6일이죠. 6일 어제 아니고 9월 13일 월요일은 개론 수업이 관광학 개론 1학년 수업이 있고요. 14일 화요일 날은 관광자원 해설론 2학년 수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반을 확인한 후 1교시에 오는 건지 2교시에 오는 건지 제 시간에 출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진도 내용은 교재의 수업은 그때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 굉장히 두 과목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영상은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죠. 시간도 짧고요.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죠. 줌이라는 기업도 생겼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회사나 그런 데서 하는 얘기는 정상적인 출근이 훨씬 효율과 생산성 면에서 월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구글 같은 경우는 재택 수업을 권장을 했습니다. 재택 수업을. 재택 근무죠. 걔는 수업이 아니니까 근무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결과 효율과 생산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죠. 자,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관광산업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관광산업도 인터넷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보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곳의 현장에서 가는 것과는 또 다르죠. 뭐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딱딱한 얘기를 할게요. 딱딱한 얘기. 지난 시간에는 너무 첫 시간인데 빡빡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부드럽게 가려고 노력은 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공과의 운영 규정에 앞 페이지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뒷부분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의 출석이요. 여러분 세대 1, 2학년 모두 지금 대학생 세대들은 여러분 세대들은 점수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불공정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되게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이 화두입니다. 공정이 화두입니다. 자, 이쯤 됐으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또 동영상 시청 과제를 내야죠. 동영상 시청한 과제. 그래서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의 과제는 수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재밌게. 예. 학점은 후하게. 그래서 질문은 수업은 어떻게? 답은 재밌게. 세자 재밌게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시까지 마감을 하는 걸로, 몰려서 또 못했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수업은 재밌게. 자, 지각은 출석에서 지각하시는 경우는 1회당 마이너스 1점, 결석은 1시간당 마이너스 2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각의 기준이 뭔데요? 출석이 끝나고 입시를 하시면 지각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 출석을 하죠. 전자 출석을 시행합니다. 그죠? 하고 마감합니다 얘기를 하겠죠. 그 이후에 입시를 하시면 지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 출석을 한 후에 다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이유는 호명을 해서 손들고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죠. 확인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상 사람은 없어도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서 복도에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친구한테 스마트폰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다 경험에 의해서, 원래는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 페이지에 요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해를 거듭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보완을 해 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전작 출석 체크 후 출석차를 호명하며 호명 시 자리에 없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줄에 있네요. 안 읽었네요. 학기 중 12시간 이상 결석하는 경우는 전자 출석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출석 미달 F 처리가 됩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전자 출석 체크 후 출석자를 호명하며 호명 시 자리에 없는 경우는 결석. 아까 그랬죠. 복도에 있거나 다른 분한테 핸드폰을 맡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각생은, 지각을 하신 분들은 수업 종료 직후 담당 교수에게 지각 처리 요청 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만 지각으로 인정합니다.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결석 처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석 체크를 했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그러면 결석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담당 교수인 저에게 교수님 저 늦게 왔습니다 라고, 지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실로 와서 컴퓨터를 합니다. 왜 연구실로 옵니까? 가끔은 그 방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강의실에서. 그런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지각 처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안범용을 지각 제가 안범용을 지각 처리해야 되는데 김범용한테 지각 처리하는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여러분 보는 앞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자동으로 결석 처리가 됩니다.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저 지난주에 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사실 여러분이 오고 안 오고 그 지각 처리해주고 그런 게 별 문제는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왜 지각 처리가, 쟤는 늦게 왔는데도 감점을 안 하십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 뭐 2학년들은 작년에 저하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1학년들은 뭘 그렇게 빡시게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빡시게 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저의 수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요. 부득이한 사유, 사고, 질병 등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주 이내에 증빙서류,
진료 확인서 혹은 처방전과 병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전자출석부 수정을 수강생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 출석으로만 인정합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죠. 그죠? 뭐 아픈데 병원에 가면 뭐 학교 교칙 그죠? 학교 교칙에는 병원 간 거는 학교에서 뭐 출석으로 인정하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파서 못 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단 병원 뭐 진료 확인서를 띄우려면 돈 들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처방전 주죠. 자기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처방전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처방전만 했어요. 처방전만 갖고 오면 인정했거든요. 그랬더니만 학생 하나가 메일이 왔죠. 교수님, 인터넷으로 처방전을 뽑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학생들이 이 일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 진료하면 영수증을 낼 거 아닙니까? 돈을 내면 영수증을 줄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 찍히든 종이로 갖고 오든 그걸 같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오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얘가 시스템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기말시험 직전주 결석자의 경우 증빙서로 최종 제출일은 기말시험 종료 시간까지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은 또 이제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는 코로나 백신을 받는 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죠? 그건 학교에서 규정을 줬습니다. 국민비선가 뭐가 그 나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제출하면 그날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학교 시스템에서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고 오늘도 제가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일은 몸살을 앓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쉬라고 그래요. 뭐 다음 날 이제 이틀 후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학교에서 규정을 만들어 놨죠. 그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학기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저녁 몇 시인지 하여튼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요. 담당 교수 입장에서 무지 황당합니다. 아니 그거 어쩌라고 내가. 그러니까 학생 입장은 열이 많이 나는데 내일 학교를 가냐 마냐 물어보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거를.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체 그런 거에는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는 성인이죠. 판단하시고 규정대로 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강생은 누구나 수시로 출석부 확인이 가능하죠. 전자출석을 보면 했다 안 했다 그랬죠.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전 이날 출석했는데요 하고 와봐야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을 해드리면 다른 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수업 참여. 출석 확인 후 수업 참여 여부는 자율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써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은 왠지 수업하기 싫어요. 오늘은 왠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있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오늘은 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가셔도. 이유가 뭔데요? 원래대로면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도 열심히 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나. 제가 이런 시행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수업하기 싫은 사람이 와서 막 옆에 있는 학생하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하고 막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짧은 시간에 상당량을 그 학생하고 얘기하느라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업 참여의 의사가 없으면 가셔도 됩니다. 교수님 출석은요? 출석은 해야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출석이 끝나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바쁜 일 있으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첫날은 안 나가죠. 눈치 보느라고. 한 명 좀 지나면 꽤 많이 나가요.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리고 그 나간 거에 관해서 뒷담화는 없습니다. 저는.
자율입니다. 오히려 그게 선량한 학생들을 수업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써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의 강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법용 교수 강의에만 적용을 합니다. 한 교수님이 그랬나? 갑자기 오시더니 교수님이 수업 출석 부르고 가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애들이 나가요 그러더라고. 그거는 그 교수님 반은 이거 적용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병원 간 게 왜 출석 사유가 되냐고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담당 교수의 재량이에요. 판단이고. 그래서 이 수업 출석 부르고 나갈 수 있는 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됐죠? 학과 행사.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과 행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은 경우 1학년 1, 2교시에 뭐 개강총회를 한다, 뭐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학생 수업은 그걸로 대체한다. 그런 경우에는 체육대회 참석을 안 하시면 결석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뭐 목요일날 있다. 그럼 관광학개론은 전혀 상관없죠. 목요일 수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참석을 하거나 말거나 이 과목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죠.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총대가 제출하려는 둥 말하는 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대에만 해당이 되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 학과 행사가 거의 없는데 만에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타 학과 학생들은요, 학과생들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사 참여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행사 유무 시험 출제에 유의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부산관광공사 사장 불러다가 특강을 시킨 적이 있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관광학개론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업을 그걸로 대체했다 그러면 그 특강에 나온 거는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다음은 교재요. 수업 시 교재 지참은 의무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군인이 총 안 갖고 가면 전쟁 못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교재는요, 1학년 관광학개론은 관광학 제7판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관광자원해설론 이야기로 풀기입니다. 자, 저거는 국내 서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건 뭐 미국 가서 구매하시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국내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목이 비슷하니까 인터넷으로 엉뚱한 거 사가지고, 대학 교재이기 때문에 엉뚱한 거 사가지고 그거라고 들고 가요. 그건 교재 아닙니다. 저하고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갖고 오시면 뭐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1교시에 수업하는데 서점에 가면 파글파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 출석 수업부터는 교재가 없으면 그 밑에 써 있죠. 교재 미지참 시 혹은 복사본 지참 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결석은 시간당 2점 감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참석은 가능합니다. 교재가 없어도 뭐 앉아서 듣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합니다. 단 결석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동영상 강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시간을 동영상을 수강을 안 하시면 2점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 출석 점수가 제 과목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교재를요, 꼭 새 걸 사야 되냐? 아니요. 지금 저 교재들은 작년에 썼던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려받으셔도 되고요. 뭐 보수동에 가셔서 중고 서적을 사셔도 되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쨌든 교재를 갖고 오시고,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파트별로 중요하다고, 이건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 나갑니다.
특히 관광학 개론 같은 경우는 교재보다는 분량이 강의하는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학 교재들은 대체로 쉽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관광학 개론이나 관광자원 해설론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닥 어렵지가 않죠. 특히 관광학 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에 뭐 관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도 그 교재를 쓰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관광학 개론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관광학 개론 지필자입니다. 관광학 개론 지필자입니다. 고등학교 교재예요. 그죠? 근데 거의 대학교 일반 관광학 개론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게 한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관광학은 4년제 대학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다른 분들은 이 말 들으면 되게 화를 내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에 있으면 좋다. 그럼 관광학이 그렇게 만만하냐? 아니요. 관광계 행동론이나 그런 거 심리학 같은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가 그런 거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학부하고 대학원에 가 있는 거에 정상적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다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강의하는 부분만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복사를 권장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고로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복사본을 쓰는 경우는 3학년의 관광개발로는 영어로 된 원서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건 2학기에 있습니다만 그거는 책값도 20만 원인 거예요. 더럽게 비싸죠. 원서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써요. 그래서 10,000원인가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관광학 개론과 자원 해설론은 그렇게 국내 서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고로 말하면 두 권 다 제가 저자는데 제 이름으로 된 안범용 이름으로 된 관광학 개론도 한 3억 권 있을걸요. 공저자로 참여한 걸. 근데 참고로 제 이름으로 된 책은 한 번도 교재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쪼질쪼질하게 교수가 책 팔아먹는다 뭐 그딴 소리 또 하더라고. 우리 대학 때 보면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어 무슨 교양 강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성함도 안 잊어버린 이인세 교수님이었는데 책을 사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가면 그 책을 확인해요. 뒷면에다가 다 사인을 해주죠. 다른 교양 수업에 못 돌리게끔. 책 안 갖고 오면 강제로 책을 사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 보고 야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자로 참여를 하는 교재 뭐 관광 저것도 있고 자원 해설도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공저자로 참석을 해달라는 서점에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한 번도 거기에 그 책을 교재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만 학문이 발전을 합니다. 학문이 발전을 해요. 뭐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문 발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교재는 지참을 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물함에 넣고 다니건 어쩌건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재가 없으시면 결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군내 서점에 가서 안범용 교수 관광학 개론이요 그럼 줄 거고 자원 해설이요 그럼 알아서 줍니다.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됐고요. 다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제출 양식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글씨 크기 뭐 이런 거 그대로 그까지 되어 있거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얼추 또 시간이 됐네요. 리포트부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2주차 첫 번째 동영상에 과제가 나갔죠. 앞에서 정답은 3글자입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2주차
첫 번째 시간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